그 설명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갈 내용은 각의 변환, 여러 가지 각의 성질이라고 교재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냥 각의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소개는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어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게 있는데 이때 여기 있는 세타라는 값을 변형시켰을 때 그게 기존에 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각을 처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 2n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겁니다.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맞죠? 주기가 2파이, n파이이긴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주기의 정수배는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여전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2n파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0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이너스 세타 아니면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떡하냐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똑같고 즉 다시 한번 뭔 말이냐면 사인 2n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똑같고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왜냐면 얘분의 얘니까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2n파이 다음에 다룰 내용은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될 거고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러니까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으며 코사인도 마이너스와 같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또는 2분의 이거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는 즉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2n 파이 그리고 파이 그 다음으로 다룰 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한다면 이게 좀 특이하죠. 얘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2분의 파이에 대해서 플러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세타도 있겠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러한 각들에 대해서 묻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경에 대해서 위치관계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뭐 반대편에 있을 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 2n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게 두 동경을 기준으로 몇 바퀴 돌아왔다는 거죠.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그럼 2n파이 풀 마이너스 세타는 뭐냐면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죠. 여기가 세타라는 거니까 맞지?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고 x축 대칭 이야기합니다. 동경이 x축 대칭 됐을 때 그 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럼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반대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이 더하기 세타죠. 즉 무슨 말? 원점 대칭을 일컫습니다.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누구겠어요? 이게 세타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요만큼이 세타라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y축 대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원점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삼각함수에서도 지금 각을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이 동경들도 위치 변환을 할 수 있겠고요. 그때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 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매번 그림을 새로 그려서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냐면 지금 대칭성에서 누가 빠졌죠? y는 x. 그래서 y는 x 대칭입니다. 왜냐면 세타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하면 2분의 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타가 여기 있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죠. 여기 이만큼이 세타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y는 x 대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등장한 적이 없는 개념이에요. 회전입니다. 90도 회전이라는, 여러분 휴대폰 보면 사진 90도 회전 있죠? 네, 이 아이디어 들어가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알았죠? 이게 진짜 90도 회전이에요. 180도 회전은 그럼 미국이겠어요? 저기 원점 대칭 이게 180도 회전이죠. 그래서 반전. 그래서 90도씩밖에 없는 거예요. 180도, 90도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기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알았죠? 기술력으로 그게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세타를 기준으로 원래 이렇게 직각을 내립니다. 그쵸? 얘를 90도 회전해요. 그러니까 도로록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록 하고 이렇게 세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각도 길이가 원래 코사인이고 여기 길이가 사인이잖아. 그럼 여기가 코사인이고 여기 길이가 사인이 된다. 반대로 썼네요. 미안해요. 코사인 사인이라는 거죠. 그럼 얘 좌표가 코사인 마이너스 다시 길이는 사인인데 좌표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사인 콤마 코사인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사인이라는 게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의 x좌표. 코사인은 x좌표고요. 사인은 y좌표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란 거고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든 여러분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좌표 평면 기준으로 사인은 이렇게 본다면 이 2분의 2n파이를 더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주기만큼.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코사인도 주기니까 탄젠트도 주기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2n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2파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여기 어때요? 부호가 다르죠. 사인은 달라요. 근데 코사인은 어때요? 여기가 세타일 때 얘랑 동등한 라인에 있는 게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세타만큼 가면 이게 2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탄젠트는 뭐 그래프로 봐도 되는데 이들 간의 관계로만 기억을 해도 되죠. 그럼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어디예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 대해서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말 그대로 파이에서 요만큼 더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부호 반대인 거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파이 더하기 세타는 사인 마이너스고요. 코사인은 세타가 여기인데 파이가 지금 여기잖아. 그치? 파이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더 같대요. 그럼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가 되는 거고 이건 점대칭이니까 부호 마이너스인 거 받아들일 수 있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때요? 세타가 여기일 때 파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있는 거죠. 같은 라인에 있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은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 위치로, 그러니까 동경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잖아. 앞 소단원에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오늘 배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생각해도 돼. 그래서 어떻게든 얘네를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교재 그래프 그 94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삼각함수의 변형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한테 나오는 변형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불문하고 2분의 n 파이 뿔마 세타 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그쵸? 2파이면은 4고요. 그냥 뭐 0이면은 마이너스 그냥 0인 거고요. 2가 되면은 파이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요. 1이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이 그러니까 2분의 n 파이 뿔마 세타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n이 짝수면 그래서 n이 2라서 그냥 파이가 되거나 4라서 2파이가 되거나 0이라서 그냥 0파이 뿔마 세타가 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싹 다 그냥 그대로 됩니다.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변함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헌데 n이 홀수면 즉 지금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또는 2분의 마이너스 파이 세타 이런 애들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런 애들은 얘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된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저기에서 또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호잖아 그치? 그 부호가 어떻게 되냐 부호는 사분면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분면에 의해 결정. 근데 그 사분면의 부호는 뭐냐면 얘가 이 사분면에서 부호가 뭔지에 따라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합시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몇 사분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제 2사분면이죠. 그럼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죠. 얼사탄코니까 그럼 마이너스고 홀수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의 부호를 다루는 겁니다. 얘의 부호 알았죠? 야 얘의 사분면의 부호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얘의 그러니까 바뀐 애의 사분면의 부호가 아니라 얘 기존에 있던 애의 사분면의 부호를 따라가는 건데 이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건 이거 뭔데요? 이거 몇 사분면인지 모르잖아요. 이 세타는 반드시 그냥 얘가 취급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짓은 관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플러스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3사분면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1사분면 취급하고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얘 값이 어떤지 확인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미리부터 얘가 몇 사분면이다 그런 걸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지금 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를 다루자는 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얘가 취급하고 얘의 부호 따져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애를 설명할 수 있겠죠.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겁니다. 홀수죠. 홀수죠. 2분의 3 일단 3이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 분의 1인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쓰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를 이해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그걸 언제 하루 종일 하고 있어. 그게 귀찮으니까 뭐 하자? 이거 외워두고 이걸 위주로 사용하자. 그런 거를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걸 제안하는 거다. 자, 그랬더니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탄젠트 6분의 7파이를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탄젠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이건 탄젠트 6분의 파이랑 똑같아. 근데 3분의 루트 3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차피 값은 분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그냥 어차피 탄젠트 6분의 파이랑 똑같아요. 단 얘 사분면이 3사분면이니까 플러스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돌아가는 행위고 그냥 6분의 7파이가 몇 사분면인지만 안다면 그 값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코사인 4분의 7파이 이런 거 얼마라고? 코사인 4분의 파이인 루트 2분의 1인데 4분의 7파이가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죠. 그럼 플러스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얘가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그래서 이제 뭐 연습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거 흔하죠. 5분의 3은 5대 4대 3 유도하니까.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얼마야? 천천히. 홀수죠?
코사인 세타 일단 쓰는 거예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은 사인은 4사분면에서 뭐예요?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그냥 5분의 3인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연습하자. 이거 언제 그림 다 그리고 있어? 뭐 그림으로 만약에 난 선생님 저 그림으로 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건 실제로 얘가 2, 4분면 값인지 3, 4분면 값인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대략 2분의 3이라고 하고 5대 3대 4를 깔아뒀다고 할게요. 그쵸? 근데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이 세타가 2분의 3파이만큼 가서 여기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벌어진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 삼각형에 대해서 5대 3대 4가 형성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찾는 건 뭐라고? 사인은 5분의 3이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언제 그리고 있을 거냐고. 그쵸?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알았죠?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실제로 얘가 3, 4분면 값이라고 해도 이게 2, 4분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사인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세타의 몇 사분면인지는 관심 따위가 없다고. 알았죠? 요 과정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다룰 준비가 된 거예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그 다음 활용이 뭐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프에서 작다면, 그러니까 다시 부등식이 작다라는 개념은 부등식에서 아래에 있다는 개념이고, 부등식이 크다라는 개념은 그래프에서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며, 방정식이라는 것은 교점을 의미한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그것만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지수 로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삼각함수의 특징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부등식의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끊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저것만 다시 한번 좀 옆에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n이 홀수면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탄젠트 분의 1로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탄젠트로 되면서 부호는 4분면에 의해 결정된다 까지 써놓고 그냥 종종 쓸 거라서 일단 써놓고 할게요. 가계 변환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13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수학 상에서도 간혹 나왔던 건데 각도와 함께 기울기가 제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각도와 함께 기울기가 제시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원하는 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구나. 각도와 함께 직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함수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라는 거를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에서 이 마이너스 3분의 1 x에 a, b라는 게 다음과 같이 있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설정했답니다. 즉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설정해 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세타는 2, 4분면 값이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3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변형해서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2분의 1파이 홀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2, 4분면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2분의 1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세타이고 뭐 이렇게 곱하기, 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짝수죠. 그럼 그냥 사인 세타,
3, 4분면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3파이 플러스 세타 짝수니까 코사인 세타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저기로 가죠. 그럼 얘는 결국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다음과 같은 걸 이야기하니까 루트 10분의 1과 루트 10분의 마3을 곱해서 5분의 마3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천천히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라는 거 앞에는 이제 교재 앞에는 이미 다 썼으니까 이것만 좀 정리해서 써놓을게요. 이거 문제는 풀지 않고요.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이게 교재에 좀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집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건데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는 우리가 딱 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되게 밀접하죠. 어떤 관계가 있냐?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으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곱하면 1이 된다 라는 역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쵸? A, B, C, 뭐 C, A, B 이렇게 한다면 사인 알파는 C분의 A, 코사인 베타는 C분의 A랑 코사인 베타가 맞죠? C분의 B, A 이렇게 되죠? 베타니까 코사인 맞죠? 그래서 같다. 탄젠트 알파는 B분의 A, 탄젠트 베타는 A분의 B 곱하면 1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이 상황 때문에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가 이거 곱해서 1인 거는 뭐 이거만 쓰는데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는 것 때문에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 됩니다. 미안해요. 말을 잘못했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인 제곱 베타가 1이 됩니다. 각이 다른 걸 우리가 더할 수 있게 돼요. 각이 다른 걸 더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코사인 제곱 알파와 코사인 제곱 베타를 더하는 것도 1이 돼요. 원래 우리가 세타로 똑같을 때만 1이 되잖아. 근데 이 사인 제곱 베타라는 게 다시 사인 제곱 알파라는 게 코사인 제곱 베타가 돼서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90도가 되는 애들은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왜 따로 취급하냐면 이 문제 같은 애들을 볼 때도 이제 거지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 더해서 90도면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런 관계를 좀 많이 물어봐서 이제 이야기를 해둬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해두는 거다. 더해서 90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지만 이제 90도 관계가 있을 때 1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게 그 C단계 보면 있긴 한데 미리 좀 소개할게요. 기초에 좀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이러면서 안 되죠. 사인 제곱 같은 거 쓸 때 각도에다가 제곱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각도의 제곱이라는 건데 실제로 사인 파이 제곱이라는 거는 대략 사인 뭐 9점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사인은 반드시 제곱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식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뭔 소리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예요? 더하면 2분의 파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네,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사전에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지 뭔가 이거 2분의 n파이 뿔마 세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반응이 늦어지더라고. 되게 늦어져요. 그래서 특별 취급하세요. 더해서 90도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얘는 좀 특별 취급해서 따로 외워두는 게 나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714, 715, 716처럼 각도가 10도, 20도 막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 즉 특수각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유도하면서 이 풀이를 유도하는 문제가 있는데 난이도가 높아지면 애초에 보이지도 않게 해놔요. 잘 은연중에 숨겨놓습니다. 그걸 찾으려면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적어주면 고맙겠어요. 자, 그리고 뭘 하는 게 좋을까? 원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고 있겠죠? 이거는 그냥 높아심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뭐죠? 그쵸?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 되는 거, 그쵸? 이거는 알고 있죠? 우리가 삼각함수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삼각비를 비롯한 도형의 성질들이 간혹 나오게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은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요. 알았죠?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원이랑 함께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원주각 개념, 그리고 내접 사각형에 대한 개념, 외심 내심에 대한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들만 이용한다면 이거랑 저것만 이용하면은 요 정도 유형은 다 할 수 있어서 이제 어렵게 보지 않겠는데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723번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와 그거의 각의 변형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함수를 배우면 당연히 뭐부터 해요? 최대 최소를 다루는 게 항상 많았잖아. 여기도 최대 최소를 다룰 건데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합성을 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 합성을 합니다. 723번 같은 게 y는 a 절대값 sin 3x-5 더하기 b 이거에 대해서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2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프를 그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sin 3x-5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그거 절대값 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어쨌든 이게 일종의 합성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sin 3x를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낫지 않냐는 거야. 왜냐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별로 안 어렵거든. 그쵸? 왜냐면 이거 1차 함수에 절대값 붙인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너무 명확하죠. 그냥 V자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몇 콤마 뭐예요? 5 B라는 것도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요? 단 얘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접근해요? 치환하면은 맨날 잔소리하던 1과 -1 사이 하는 범위가 새로 생기는구나. 왜냐면 사인을 치환했으니까 사인은 치역이 -1부터 1까지잖아요. 그 범위를 우리가 신경 써주면 최대값이 -1일 때 겠고 -1 대입하면 얼마야? 6이 되겠죠?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6이라는 값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 6a 더하기 b고요. 2라는 값은 1을 대입한 값 4a 더하기 b라서 연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는 2, b는 마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빼면 8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간단한 치환이 간단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꾸역꾸역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절대값의 평행이동으로 하는 건 그게 너무 귀찮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죠? 그러니까 치환할 수 있는 거 치환하고 깔끔하게 그래프 그려주길 바랍니다. 1차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 계속 말하지만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으로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함수에서는 이런 걸 많이 묻지 않는데 삼각함수에서는 그 분수식에 대해서도 이 최대 최소를 묻기도 해요. 분수식이란 건 다른 말로 유리식이죠.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그렇죠? 유리함수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없을 수 있는데 삼각함수는 치환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범위가 제한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하에서 했던 것처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쉬운 거 하나만 해볼게요. 어차피 다 매한가지라서 sin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2라는 것은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건데 s라는 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문자라고 치환을 한다면 그냥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기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y절편만 찍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나요? y절편 3분의 2니까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 최소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2분의 3 1을 대입한 값이 4분의 1 이렇게 돼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더하면 4분의 7이 답이겠죠. 당연히 이미 여러분이 수학하에서 했던 것처럼 유리함수는 경계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경계를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되긴 하는데 한번 그려봤어요. 유리함수 그래프는 수학 2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알았죠? 수학 1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여기에서 나오긴 하지만 말했다시피 그래프 안 그려도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데 수학 2에서는 다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그래프들은 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전제로 깐다는 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차 함수에 합성하고 유리함수에 합성하고 그 다음 이제 어디 합성하겠어요? 맨날 나오는 2차 함수에 합성하겠죠. 자, 2차 함수에 합성할 때 문자를 하나로 합성해야 되는데 얘는 그쵸 문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 그런 건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쓴 아이디어가 1차 함수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치환을 하고 완전 제곱식에 있는 건 어떻게 하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을 활용해서 우리가 치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kt 플러스 4k라고 식이 좀 정리가 되면 t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게 되죠. 자,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값을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죠?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돼요.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그럼 다 할 수 있나요? 이게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하다. 이거 어떻게 접근하죠? 그쵸? 그게 문제죠. 얘 누가 최대인지를 모르겠다. 수학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이런 문제? 맞아요. 그래프 그려서 풀죠. 최대 최소는 어차피 그래프 그린 거 말고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 많이 그려봤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x절편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x절편은 판단이 불가능하면 뭘 기준으로 그려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축이 뭔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축의 범위를 나눕니다. 축의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 가장 기본이죠.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몰라. 왜? 축이 어딘지 몰라서 그럼 축을 나누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k제곱 플러스 4k이지만 내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서 그쵸? 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k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인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t가 마이너스 1인다는 건 sin x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가 얼마예요? sin이 마이너스 1인 거 얼마죠? sin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점 여기 4등분 점의 세 번째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파이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파이니까 그 둘의 가운데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아무 문제가 없죠. 실제로 얘가 답일 겁니다. x는 2분의 3파이에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두 번째 그림은 왜 안 되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최대값 얘는 k, k제곱 더하기 4k라서 그 k제곱 더하기 4k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4. 즉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가 0이 되고요.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는데 네, 모순 이렇게 되겠죠. 말이 안 된다. 전제 조건에 어긋난다. k가 1 이상이라면 그래프가 k제곱 더하기 4k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두 개의 범위가 나뉘게 되면 최대값은 t가 1일 때 얼마예요? 6k 마이너스 1이죠. 걔가 마이너스 4라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보다 크다라는 전제죠. 그래서 no. 답은 첫 번째 게 답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제한된 범위이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에서 구하기 위해선 축의 위치를 확정 지어야 되고요. 그 축의 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축의 위치를 우리가 확정 지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점을 기준으로 다루는데 그래도 하나 해볼까요? x가 0과 파이를 기준으로 코사인 파이 사인 x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이 0이 되는 값은 여기들에서 0이 되죠. 맞아요? 즉 파이 사인 x가 얼마면 돼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0이니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다양하게 될 수 있죠. 근데 뭐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sin x는 실제로 0과 1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워져요. 얘만 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sin x가 2분의 1인 거 찾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리고요. sin x가 2분의 1인 거. 네, 2분의 1은 우리가 특수각이죠. 얼마요?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죠? 그렇죠. 6분의 파이. 근데 여기가 6분의 파이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맞지? 6분의 5파이. 다른 말로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죠. 사실 2둘 더한 게 2둘 더한 거랑 똑같은데 0이랑 파이 더하면 파이니까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의 차니까 6분의 4파이 이렇게 답을 쓰려면 좀 깔끔하게 쓰는 게 좋겠죠. 3분의 2파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748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 로그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못 구한다. 못 구한 게 기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삼각 함수도 지수 로그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애들과의 교점은 못 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못 구해요. 그러면은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 첫 번째, 대칭성을 쓸 수 있다면 합을 구하라고 하겠고 대칭성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교점의 개수 정도만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물을 수가 없다는 거야. x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748번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케이스. 내가 정확하게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니 대칭성을 이용해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대칭인 애들끼리의 교점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전히 대칭성이 유지된다. 루트 2 코사인 2x와 코사인 x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 루트 2 코사인 2x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얘는 최대값이 루트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2이며 주기가 파이인 애죠. 그래서 한 번에 출렁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코사인 x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존재하게 되면 파이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도 지금 보다시피 파이를 기준으로 반띵이 되어 있고요. 노란색도 파이를 기준으로 반띵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뭐다? 대칭이다. 얘랑 얘도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둘 더한 건 얼마다? 얘랑 얘도 한 거랑 똑같겠지. 2파이. 이 둘 더한 건 이 둘 더한 거랑 똑같겠지. 2파이. 그래서 4파이가 답입니다. 대칭성 이용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대칭이 애들끼리 교점은 대칭이 돼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달라 까지 이야기했고요. 코사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 풀어주면 되는데 부등식에 대한 문제 765번만 하고 네. 여러분 문제 풀면서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좀 양이 있는 편이죠. 근데 그 다음 파트가 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삼각함수 끝나고 다음 주에 수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했죠. 학교에서 뭐 수열 수학 원 순서를 바꾼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가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서고도 그렇고 한민고도 그렇고 좀 순서 바꿔서 시험 낼 때가 있어서 한민고가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8단원 보면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거랑 지수 로그 함수까지 이제 중간고사 그리고 삼각함수랑 수열의 합 뭐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낸 적이 있어요. 양서고 같은 경우도 수열부터 시작해서 등차 등비 수열의 합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지수 로그까지 중간고사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부터 삼각함수까지가 기말고사 이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장난질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먼저 준비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만약에 좀 복습할 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나오겠죠.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네는 어차피 사립이니까 그 선생님이 아직 학교에 있겠지. 그쵸? 그 양반들 아직 있겠지. 그 장난질 했던 사람들이. 그쵸? 누군지 모르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4x 사인 세타 더하기 1 0이라는 거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말했죠? 근에 대한 조건이 범위로 제시되면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래프 그려서 한판축 보는 거라 했죠. 그쵸? 이거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축을 그러니까 x절편 기준으로 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땡. 축을 알아? 몰라. 땡. y절편 하나 알죠? 그쵸? 여기를 지나는 애가 얘랑 그러니까 이거를 x절편 사이에 두도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x에다 1 대입한 게 0보다 작다. 이거면 돼요. 판별식은 어차피 1 대입하면 0보다 작잖아?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축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축이 이렇게 있든 그거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1 대입한 게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근의 분리, 한판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1 대입하면요. 2-4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고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크다잖아. 미안해요. 사인 세타라는 거 그래프를 이렇게 숑 그렸어요. 2분의 1. 아까 전에 마침 한 게 2분의 1인데 맞지? 크다. 위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구한 것처럼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왜? 이 둘 더한 게 이 둘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파이잖아요. 둘 더한 거랑 둘 더한 거랑 똑같다. 가운데에 2배다 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귀찮아진다 했죠. 그래서 뭐 얘랑 얘 사이다 해주면 됩니다. 풀이 자체는 간단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수요일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만약에 자기가 질문이 있으면 수요일날 나와서 질문하고 가도 좋습니다.